네, 화장품 품질 관리 7주차 강의 3차시. 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주차 강의 2차시에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에 의한 그러한 어떤 그 물질의 분석, 분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자 흡광 분석법하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분석법하고는 사실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다른 것은 어떤 물질에 에너지를 가했을 때 원자 흡광 분석법은 원자 상태의 물질 중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을 때 이 전자가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한 과정들의 그 물질에다가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 쪼였을 때, 빛의 특정 파장을 갖다 쪼였을 때 그 전자가 어느 정도의 그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가 흡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봄으로써 즉 원자 흡수, 그렇죠? 예, 원자의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의 흡수 특성을 갖다 이제 이용한 것이 원자 흡광 분석기였었다면은 이 RCP의 경우에는 이 뭐 거의 원리는 비슷하지만은 바로 어떤 물질을 갖다가 좀 더 높은 에너지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가열을 한다 그럴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 높은 에너지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고체보다도 액체보다도 기체보다도 더 높은 준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 이제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그 높은 준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상태의 그 조건에서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이온화시키고 그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그 물질이 바로 빛을 방출하거나 또는 어떠한 원자를 방출하거나 이러한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에는 이 앞에 원자 흡광 방식에서는 아세틸렌가스라든가 또는 프로판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갖다가 열을 공급해 가지고 분해를 시킨 데 반해서 여기서는 플라즈마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을 갖다 분해하고 한다고, 그런 과정에 쓰이는 것이 토치란 말이죠. 이렇게 특히 그리고 굉장히 고온을 갖다 낼 수 있는 높은 온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알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연료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토치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한 이제 토치가 이제 필요한 것이었고요. 바로 또 이제 어떤 물질을 갖다 이제 원자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샘플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즉 시료를 공급을 했을 때 그 시료를 갖다가 끌고 나가서 같이 이제 높은 플라즈마 상태의 토치로부터의 그 열 공급을 갖다가 이제 받아서, 즉 뭐라 그럴까요? 버너, 예, 버너라기보다는 토치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자화 시키는데 관여하는 장치들이 뭐냐? 그러한 장치들이 첫 번째는 이제 분무기예요. 즉 시료를 액상 시료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액상 시료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열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를 해서 그래서 이온화되도록, 즉 원자 크기까지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분무기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즉 시료를 갖다 이제 뿜어주는 분무기가 쓰여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의 분무기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분무기는 우리가 보통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스프레이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뷸라이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분무 방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분무 방식이 있어요. 컨센트릭 분무기. 컨센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같다는 거죠. 동심원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이제 분무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로스 플로우. 크로스 플로우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뭐 다른 시간이긴 하지만 물질 추출론에서 막분리, 그렇죠? 막여과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것처럼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흐름은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를 갖다 크로스 플로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무 가스, 즉 뭐라 할까, 플라즈마를 갖다 만들기 위한 토치로부터 토치에 유입되는 그 연소 가스하고 시료하고 이렇게 교차 방식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크로스 플로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K 분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이제 사람의 이름의 머리 글자, 저기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가이스하고 그리고 그 맥키넌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고안한 그러한 이제 분무기예요. 그래서 그 앞머리 글자를 갖다 따가지고 GM 그리고 K 분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울트라소닉 방식의 분무기. 울트라소닉이 뭐예요? 초음파죠. 그쵸? 초음파 분무 방식. 초음파 분무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써가지고 어떤 미세한 입자로 만드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이제 가습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진동자들이 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을 갖다가 미세한 입자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초음파 분무 방식의 분무기 유형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동심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솔루션이라고 하는 시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도 꺾어져서 들어가긴 하지만은 노즐에 시료는 맨 안쪽에서, 그 다음에 연료가스는 바로 맨 안쪽에 중심 바로 옆에 그 중심에서부터 같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크로스 플로우예요. 크로스 플로우 방식.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솔루션. 시료는 밑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료가스는 저쪽 아르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되는. 그래서 시료가 주입되는 방향하고 아르곤 가스가 주입되는 방향하고 교차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GMK 방식이 조금 독특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그렇죠? 시료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연료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구조를 갖다가 달리해서,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분무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분무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분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바로 이제 굉장히 미세한 상태로 뭐가? 시료가 분무가 되겠죠. 그 미세한 상태로 분무가 됐다는 것은 소위 플라즈마로부터 열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면, 에너지를 갖다 얻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바로 미세한 그런 이제 안개 상태의 분무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공간을 갖다가 스프레이 챔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개 상자,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안개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스프레이가 된, 우리가 이제 보통 스프레이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분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스프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개 상자, 챔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자, 용기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스커트형의 안개 상자, 미세한 분무 형태의 시료를 갖다가 시료를 분무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에어로졸을 180도 회전시키면서 플라즈마에 들어가게,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플라즈마에 들어가도록 유입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중간 뭐라 그럴까, 공간, 스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거쳐가지고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플라즈마하고 이제 접촉이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원자화, 이온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원자가 방출이 되거나 하면서 나타내는, 그쵸? 애토믹 에미션이냐 아니면은 옵티컬 에미션이냐, 빛의 방출이냐 또는 원자의 방출이냐 방식에 의해서 그때 이제 특정 파장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그 스펙트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분석하고자 하는 놈만 탁 끄집어내야 되니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분광부, 단색화 장치를 갖다가 통해서 그 진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즈마 광원으로부터 발광하는 스펙트럼 선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분리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이제 분해능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이제 회절격자들을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 회절격자를 이용해서 단파장에, 특정 파장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물질과 성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파장만 분리를 해내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색화 분광기도 있고 다색화 분광기도 있고 뭐 분광기의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를 갖다가 이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예. 유도그라 플라즈마 방식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장별로 이렇게 분해를 갖다가 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납도 들어있고 카드뮴도 들어있고 수은도 들어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이 다양한 파장을 통해서, 그 파장을 통해서 어떻게 스펙트럼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어떠한 물질들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예. 바로 이렇게 된 이제 특정 파장의 빛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제 검출기, 그렇죠? 예. 검출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물질인지, 어떠한 성분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목적 원소의 파장 위치에 그 회전 격증 배관, 네,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원소를 갖다가 우리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사진에도 보시면, 이 그림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쵸? 슬릿을 갖다 통한 파장들이 이제 분리가 되니까는 이러한 파장에 적절한 그런 물질이 있으면 걔네들이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성분들을 갖다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광전 중배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특정 파장의 빛, 예,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어떤 전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물질인지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연산을 통해서, 예,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로세서를 통해서,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어떠한 성분의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예,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ICP라고 하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 기법으로 여러 가지 성분의 원소들, 물질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 ICP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예, 그 물질을 갖다가 원자 상태로 분해를 갖다 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탄화수소 계통들, 탄소나 수소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탄화수소 계통 같은 경우는 이 플라즈마 혹은 불꽃, 예, 또는 이제 버너에서 완전히 타버린단 말이에요. 타버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탄화수소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주로 무기물들,
금속 성분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은, 뭐 나트륨 또는 뭐 칼륨도 좋아요. 다 이렇게 금속 이온들 또는 뭐 납 또는 뭐 비소 또는 뭐 크롬,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러한 ICP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들, 또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장치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비교적 알기 쉽고 편하게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 있길래 여러분들한테 같이 영상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ICP와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구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간 분석기, 즉 ICP-OES라는 분석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소재나 제품의 화학 성분이 기준치가 미달되었다 또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여기서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간 분석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먹는 물을 사서 드시게 되는데요. 음료수 뒤에 보게 되면 자그마한 표가 있어요. 그 표 안에 화학 성분하고 그거에 대한 양이 적혀져 있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이 분석 장비로 분석을 하게 돼요. 화학 분석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 그리고 화학, 그리고 소재, 또 의학, 바이오, 식품 등에서 화학 정보들로 인해서 제품의 성질이 틀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화학 성분들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 많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이 장비 또한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간 분석기가 어떤 원리로 구동이 되고, 그리고 실제 장비를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간 분석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간 분석기는 극미량의 원소의 성분과 그리고 정확한 양을 분석하는 최첨단의 분석기기입니다. 단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인덕티비티 커플드 플라즈마, 단어에서도 보이듯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장비예요. 그리고 옵틱 에미션 스펙트로메타, 강을 방출을 해서 그 강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성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강의 세기를 통해서 정량을 나타내는 분석 장비입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간 분석기의 측정 가능한 원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율표를 보시고요. 주기율표 상에서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유기원소입니다. 유기원소들은 카본, 옥시전, 수소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유기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물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고분자, 그리고 생체 재료 등이 있습니다. 유기원소를 제외한 원소들을 무기원소라고 하게 되고요. 이 무기원소들을 ICP, OES 장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ICP, OES 장비의 측정 가능한 농도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가능한 농도는 퍼센테이지에서 서브 ppb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농도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 장비의 장점입니다. ppb 단위는 10억 분의 1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고요. 그리고 ppm 단위는 100만 분의 1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예요. 원소마다 측정할 수 있는 검출 한계가 틀리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서브 ppb에서 30에서 40%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ICP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CP OES 장비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플라즈마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물질의 상을 보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상태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체에 열을 주게 되면 물체가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물이라는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물이 되게 되면 물질의 원자나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거기서 더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기체 상태는 수증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증기 상태가 되게 되면 액체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열을 가열하게 되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는 원자나 분자가 전자나 양전화 이온으로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열원이 가해지지가 않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다시 재결합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원을 가해야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안정화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간 분석기라는 장비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플라즈마 불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불꽃 아래는 구리로 된 유도 코일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일은 고주파를 주어지게 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어지면서 플라즈마를 발생하게 됩니다. 불꽃 아래에는 토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토치의 역할은 시료를 플라즈마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토치는 아르곤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르곤가스가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돼요. 하나는 토치가 플라즈마의 열원으로 녹지 않게끔 해주는 냉각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샘플이 잘 들어가도록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토치에서 플라즈마로 시료가 이송이 되면요. 그 플라즈마의 농도는 10,000K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플라즈마의 끝부분은 6,000K 정도 되는 온도가 돼요. 이 불꽃을 통과하면서 시료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화되고 기체 상태에서 전자와 이온이 분리되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원자 방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를 보게 되면 핵과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이는 전자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는 아주 안정한 상태고요. 기저 상태라고 하게 돼요. 여기서 빛이나 아니면 전자기적 신호, 열이 가하게지게 되면 전자가 체외각 전자로 이렇게 나가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거를 들뜬 현상 아니면 여기 상태라고 하게 돼요. 이 여기를 하게 되면 원자들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그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외각 상태의 전자각들이 그 안쪽에 있는 불안정한 전자각에 있는 전자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빛이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 빛을 방출하는 파장에 따라서 원소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파장의 세기로 인해서 원소의 정량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원소들의 이온은 고유의 파장을 방출하면서 빛을 내게 되는데요. 구리와 비소를 들어서 우선 예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구리 같은 경우는 324.8나노메타, 그리고 327.4나노메타, 216.5나노메타 등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비소인 경우 같은 경우는 193.7나노메타, 189.0나노메타 등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양한 원소들은 고유의 파장들이 20개에서 적게는 3, 4개 정도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빛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ICP OES라는 분석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ICP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료의 도입부입니다. 이런 막대를 이용해서 시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페리스 펌프가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시료가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네뷸라이저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챔버, 그리고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토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료가 들어가는 첫 번째 부분인 네뷸라이저예요. 네뷸라이저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무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아르곤 가스가 불어주게 되고요. 이 가스압으로 인해서 시료가 분사됩니다. 쉽게 말하면 분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사된 샘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질산이나 염산, 뭐 다른 가염소산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쿼츠로 된 소재로 분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불산 소재로 전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테프론 소재인 네뷸라이저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소재가 틀리죠? 네. 그 스프레이 챔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한번 풀러볼게요. 네. 네, 스프레이 챔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뷸라이저가 들어가게 되고 이 분사된 액체 시료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샘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프레이 챔버도 마찬가지로 커츠랑 그리고 테프론 소재 두 가지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샘플이 들어가게 되면 98%는 이 드레인으로 버려지게 되고요. 2%만 분석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토치는 이렇게 버튼을 살짝 올려서 수평 방향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토치가 나와요. 토치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인너 토치랑 그리고 외경 토치가 두 가지 종류로 있고요. 이쪽 부분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샘플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플라즈마를 만나게 됩니다. 네, 분광기는 기기의 뒤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요. ICP 같은 경우는 빛이 파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분광기의 여러 가지 슬릿을 통해서 빛이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광기는 거울, 여러 가지의 슬릿들, 그리고 회전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 의해서 다양하게 방출된 파장들이 이런 부품들로 통해서 그 빛의 파장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검출기도 분광기와 마찬가지로 장비 내의 뒤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검출기는 주로 광학적인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전환시켜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즉 저희가 받아들인 파장을 통해서 어떤 성분이고 어떤 양을 가졌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ICP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ICP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ICP는 타 분석기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다양한 원소가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원소에 대한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 분석 원리에 대해서 서금희 전문가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다 공급함으로써 이온 상태 또 혹은 원자 상태로 갖다 이제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상태로 있었던 것들이 다시 방출되는 빛이라든가 특정 파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그 물질 어떤 물질인지 또 그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ICP이고요. ICP의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여러 개의 원소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장점이에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원자 흡광 분석기의 경우에는 보통 하나씩밖에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카드뮴 하면은 이제 램프 또 바꾸고, 이제 수은 분석하고 싶으면 수은 램프로 또 이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ICP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이제 다르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매스 스펙트로메터를 갖다 같이 붙이면은 질량도 정확하게 어떠한 성분의 물질이 질량이 얼마만큼 즉 어떠한 얼마만큼의 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ICP라고 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물질 추출론 시간에도 분리기법으로 분석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분리기법으로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정리해서 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